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튿날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일정별 의미 그리고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반 등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어제 6월 22일 하노이에 도착한 직후 베트남 동포 300여 분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베트남 동포 사회의 주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김길태 베트남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스포츠를 통해 한 베트남 양국의 민간 교류를 선도해온 인사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커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파리 동포 간담회에 이어 이곳 하노이 동포 간담회에도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 그리고 석동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함께하여 재외동포청이 베트남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의 국부로 존경하는 호치민 전 국가주석 묘소 앞 헌화로 공식 국빈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헌화 후에 윤 대통령 내외는 주석공 대정원에서 개최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베트남 의장대의 사열과 군악대의 양국 국가 연주 그리고 베트남 어린이들의 따뜻한 환호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 국가주석은 오전 9시 15분부터 10시 50분까지 총 90분 정도에 걸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에 격상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외에 가장 높은 단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파트너로 호주와 캐나다를 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동맹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중국, 러시아, 인도 세 나라와만 맺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외 관계 격상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당 정치국 의결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베트남 주석의 국빈 방안이 향후 30년 한 베트남 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였다면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간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추진에 관한 한 베트남 행동 계획은 작년 12월 푹 당시 베트남 국가 주석 방한 시 채택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한 베트남 공동 선언 이후 후속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양국 관계 발전의 행동 계획은 몇 가지 큰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전략적 협력입니다. 전략적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슈에 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나라끼리 가능한 협력입니다. 지난 30년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한 베트남 관계는 이제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간 차관급에서 이루어졌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외교장관 간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해양 안보 분야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는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해경이 퇴역 함정을 베트남에 양도해서 베트남의 해양 치안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마약, 불법 거래와 같은 국제 범죄와 관련된 양국 간 정보 공유, 그리고 공조 체제 강화, 그리고 수색 구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UN 해양법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영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와 상이한 정치 제도를 지닌 베트남이 우리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영내 평화 구축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그리고 변화된 국제 경제 환경에 부응해 보다 전략적인 경제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 안보와 공급망 확보의 관점에서 한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이고 텅스텐, 보크사이트와 같은 광물의 매장량은 세계 3위입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지방도시의 스마트 시티 및 산업공단 건설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신도시 조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토지공사와 베트남 5개 지방성 간의 관련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양국 무역과 투자의 편의성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에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한 베트남 행동 계획의 특징은 베트남 맞춤형 개발 협력 추진입니다. 한국은 유무상 양 측면에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면서 고속철, 메트로 등 베트남의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환도 확대와 경협 증진자금 협력 약정 신규 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억 불 한도의 유상 원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4년부터 27년까지 총 2억 불 규모의 무상 원조를 환경 분야, 기후 변화 대응 분야,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무상 원조는 한 베트남 경협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기후 위기, 보건 위기, 디지털 격차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점은 인적 교류의 확대입니다. 베트남 내 우리 동포 17만 명과 한국 내 베트남 국민 23만 명은 양국 관계 발전에 커다란 자산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1억 명 가까운 인구에 커다란 잠재성 있는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와 같은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과 제조업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해온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 허가제 인력 송출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번에 갱신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교 안보, 경제 안보, 개발 협력, 인력 교류라는 4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협력의 특색을 살리면서 협력의 질과 양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은 베트남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찡 총리와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현안과 우리 진출 기업의 베트남 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쫑 당 서기장과의 면담에서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양국 간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뒤이어서 후에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개정된 베트남의 일부 국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베트남의 국내법의 재개정 시에 현지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권익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실 예정입니다. 이들 새 지도부들과의 면담 결과는 오후에 추가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경에 뜨엉 주석 내외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국빈 만찬을 개최합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뜨엉 국가주석 내외의 안내로 양국이 상호 교환한 선물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뜨엉 주석 내외와 함께 만찬장 입구에 전시된 한 베트남 관계 발전 30년 역사와 성과를 담은 사진전을 함께 돌아볼 예정입니다. 공식 국빈 일정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한 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등 경제 활성화 행보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한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 등 양국 미래 세대와의 직접 소통도 숨가쁘게 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을 넘어서 유통, 금융, IT,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는 양국 미래 세대의 서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체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노이 국립대에서 개최된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에서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정부가 한국어를 대입 과목으로 추가한 이래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열기를 격려하고 현지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해드린 바로는 하노이 국립대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학과는 한국어 학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6월 22일 저녁 한 베트남 문화 교류의 밤에 참석한 윤 대통령 내외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많은 K-팝과 또 빠르게 성장 중인 V-팝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무대를 관람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잘 융합하는 걸 보니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베트남 청년들의 K-팝과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열기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독려했고 한국에 정착한 그리고 공부한 유학생들이 한 베트남 국민 교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이 베트남에 귀국해서는 한국어 학습을 뛰어넘어서 베트남의 과학기술, 디지털, AI 전문가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베트남 미래 교류의 협력의 시너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양국 교류를 더욱 두텁게 하고 또 이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강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관계의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형제 관계 그리고 우애 관계가 어우러진 마음이 함께 움직여지는 한 베트남 경제 협력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일정입니다.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내일 6월 24일 윤 대통령 내외는 주석 내외와 함께 하노이 시민들의 쉼터인 호안끼엠 호숫가 인근에 위치한 현지 식당에서 친교 조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친교 행사는 뜨엉 주석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특별히 환대하고자 국빈 일정과는 별개로 마련한 자리로 양국 정상 부부가 격의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 마지막 일정으로 삼성전자 R&D 센터를 방문해서 양국 디지털 미래 세대와 대화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기술 협력 사례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양국 간 상생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타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급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태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세안과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